예, 지금부터 그 혼합주기 자료를 이용한 실시간 경기 측정에 대해서 논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밀하게 이야기해가지고 혼합주기라기보다는 혼합빈도라고 하는 명칭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 연구 목적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혼합 빈도 자료를 이용해서 경기를 측정하기 위한 어떤 그 실증 모형, 즉 동태 요인 모형, 그 다이나믹 팩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사용한 자료하고 출연 결과 그리고 어떤 이 논문의 함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경기를 측정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경기 동행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동행 지수는 일종의 이제 그 비확률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리고 그러한 그 비확률적인 방법이 있고, 그다음 대표적으로 확률적 방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스타겐 왓슨, 이제 이것은 1989년도, 91년도에 제출된 어떤 다이나믹 팩트 모델, 즉 시계열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관측 불가능한 어떤 그 경기 비즈니스 컨디션을 이제 추출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흔히 그걸 이제 MBR 방식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그 어떤 연구소 MBR 방식의 어떤 경기 동행지수 작성이나 아니면 스타겐 왓슨의 통계적 방법, 시계열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 전부 다 뭐냐면 월별 자료를 합니다. 월별 자료를 활용해요. 산업생산지수, 그 다음에 취업자수, 뭐, 이런 변수를 가지고 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 특히 이제 스타긴 왓슨의 방법이, 통계적 방법이, 이제 학계에서는 많이 이제 활용되기 시작해가지고, 김봉환 외인데요. 그 다음에 김한규, 변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김채영, 김민철, 물론 외국 연구도 아주 많이 스타긴 왓슨에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일이라든지 야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운송산업의 어떤 경기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스타긴 왓슨의 방법을 이용했고, 그 다음 베이크라든지 아가피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논문을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때 어떤 그 서론이나 아니면 선행용 파트에 좀 더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그 스타겐 왓슨의 방법이라든지 MBR 방법의 특징은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동일한 어떤 그 프리퀀시, 빈도, 그러니까 월별 한 달 딱 한 번 나타나는 그런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경기 지수를 작성한 겁니다. 이 경기 지수가 활용이라고 하는 게 경제 주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당국에게 뭔가 어떤 그 정책 의사결정의 어떤 그 지금 현재 우리 경제는 어떤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 하여튼 내가 어떤 운송산업에 있는데 운송산업에 지금 경기는 어느 상태에 와 있는, 경기가 어느 상태에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뭐 경기 후퇴기로 접어드는 데 와 있다든지 아니면 상승 국면에 접어와 있다, 이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또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경기를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의사결정에 중요하다라고. 자, 그런데 이네들의 연구들은 자 뭐냐면 주로 그러니까 동일 빈도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승이 좀 필요하니까 월별 자료를 이용했는데요. 그런데 가장 압축적으로 내지는 총체적으로 경기를 어떤 이야기해주는, 경제 상태를 이야기해주는 건 뭐냐면 사실은 GDP가 가장 큰 경제 상태를 측정해 줄 수 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GDP는 아무리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짧은 게 하더라도 분기별 데이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달 한 달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수가 작성돼야 되는데 분기별 GDP는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월별 산업 생산 지수라든지 제조업 생산 지수라든지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경기 지수 작성에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아루바 et al. 이제 2009년도에 이 연구자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혼합된
어떤 그 빈도,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는 일별 데이터, 또 어떤 데이터는 월별 데이터, 주별 데이터, 어떤 데이터는 월별, 어떤 때는 뭡니까 분기별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다 그 하나의 모형에 포괄해가지고 경기지수를 작성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또 마리아노 무라사와라고 하는 연구진도 마찬가지로 혼합 주기 자료를 혼합 빈도 자료를 사용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태요인 모델, 즉 다이나믹 팩트 모델, DFM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다이나믹 팩트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경기 지수를 작성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경제 상태를 압축적으로 나타낸다는 분기별 GDP 자료를 어떤 모형 속에 반영을 함으로써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정확한 또는 추가적인 아주 중요한 정보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짧은 것은 뭡니까? 흔히 하이 프리퀀시라는 고빈도라고 보는데 일별 데이터까지 흔히 이제 수익률 곡선에 이제 기간 프리미엄까지 이제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수 작성이 일별에 기초해 가지고 어떤 경기 지수가 작성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게 일별까지 고려를 한다는 게 얼마만큼 이렇게 의사 결정에 있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될까 사실 약간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만은 아무튼 일별 정보, 그 다음에 분기별 정보, 그 다음에 주별 정보까지 다 반영해 가지고 일별 어떤 경기 지수를 작성했다. 아우로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논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아우로바 에트 방법을 운용해 가지고 좀 경기 지수를 작성하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변수 일별 기간 프리미엄, 그 다음에 월별 산업 생산 지수, 그 다음에 월별 취업자 수, 그 다음에 분기별 GDP, 요 네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경기 지수를 한번 작성을 해 왔다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용 모형의 연구에 사용된 어떤 실증 모형을 보게 되면 흔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DFM, 다이나믹 팩트 모델인데요. 다이내믹 팩트 모델에서는 관찰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관찰 불가능한 어떤 흔히 이야기하는 경기 요인, 팩트를 추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크게 보면은 동태 요인 모형이고, 동태 요인 모형은 일종의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상태 공간 모형의 하나의 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공간 모형을 의 구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상태 공간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어떤 방정식을 가집니다. 하나는 전위 방정식이라 해가지고 관찰 불가능한 어떤 변수, 여기서는 XT입니다. XT. 이건 이제 비즈니스 스테이트 또는 비즈니스 컨디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관찰 불가능한. 근데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관찰 불가능한 이 경기 상태를 추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현재 그 경기 상태인 XT가 어떻게 다이나믹스를 가지느냐라고 하면 11분과 같이 AR1 프로세스를 가지는 것으로 모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구성하는 두 번째 방정식이 측정 방정식, 메저먼트 이퀘이션인데요. 우리는 변수를 4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Y1 같은 경우에는 일별 기간 프리미엄, Y2는 산업생산지, 월별 산업생산지수, Y3는 월별 취업자 수, 그 다음에 Y4는 분기별 실질 GDP. 자, 그런데 지금 봅니까? 이게 나중에 그 데이터를 작성할 때 일별로 기본적으로 기초를 합니다. 그러면은 월별에 한 번 나타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일이라면 하루만 이제 그 값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다른 날은 뭡니까? 결적치로 취급을 하는 게 이제 이 모형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산업생산 지수가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월말에 한 번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 그 월말에 나타난 하나의 값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느냐 하면 일종의 뭡니까? 1월 그러니까 1월 31일 날에 한 번 나타나게 되면 그 전에 30일 동안에 뭡니까? 산업생산의 결과가 뭡니까? 이거는 다 누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1월 1일 날 생산량, 1월 2일 날 생산량, 이것들이 다 누적이 된 거예요. 그걸 좀, 이걸 flow variable, 유랑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별 기간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종의 스탑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별 취업자 수 봅시다. 월별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뭡니까? 뭐, 1월 1일 날 취업자 수, 1월 2일 날 취업자 수,
뭐 요렇게 해가 다 누적이 된 건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스탁 베리애블로서 일종의 평균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 GDP 같은 경우에 이건 플로어 변수이기 때문에 한번 관측되는 그러니까 3월 말에 관측되는 것은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의 그러니까 생산량이 다 누적되는 값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를 그러니까 플로어 변수하고 스탁 변수에 따라 가지고 그 값의 성격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변수 기간 프리미엄은 지금 순수하게 뭡니까 이거는 관측 가능한 이 네 개의 변수는 관측 가능한 겁니다. 이 XT 관측 불가능한 경기 상태 XT에 의해서나 그리고 이제 결혼항이 설명이 되고 결혼항은 다시 AR1 플러스를 가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 3, 4, 즉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 네 번째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렇게 스테이트 변수 XT 외에도 어떤 AR1인데 이게 뭐 저희가 월별 변수라면 한 달 전에 값에 의해서 이렇게 또 현재의 값에 영향을 받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DI라고 하는 관측되는 YT의 어떤 관측 빈도라고서 월별 자료의 경우에는 D는 30일 될 것입니다. 주별 같은 경우에는 7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저랑 변수하고 유랑 변수 부분인데 저랑 변수는 뭡니까? 말 그대로 관측이 되면은 그대로 그냥 이와 같이 2, 3, 4 같은 경우에는 i가 2, 3, 4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값을 프로세스를 가진다고 하고 관측되지 않으면 결정치로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유랑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죠? 지금 그 산업생산지수 같은 경우 매일 생산된 누적이 된 게 월 말에 좀 관찰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관측되는 값은 우리가 YT 틸다라고 지금 뭐라면 i가 있어야 될 건데요. YT 틸다가 YT 틸다 i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값들의 뭡니까 합으로 지금 된다라고 하는 거. 관측 불가능할 경우는 n입니다. 제로로 놓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이제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측정 방정식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거는 이제 논문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관측 가능한 변수, 즉 y 벡터가 왼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t부터 이것은 관측 불가능한 일종의 그 스테이트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어 있고 그래서 측정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방정식이 좀 더 확대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전이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XT만으로 구성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T하고 교란항, U1의 교란항으로 구성되는 이런 식으로 셋업이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모수는 뭡니까? 베타1, 베타2, 베타3, 베타4가 되고 겜마2, 겜마3, 겜마4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뭡니까? 로 값이 하나 있고 이것은 아까 그 Y1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스테이트 변수에만 의존한다. 즉 ST에만 의존한다라고 하는 또 그런 부분들 이제 겜마1이 나타.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모수가 추정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는 전이 방정식 체계, 또 하나는 뭡니까? 특성 방정식, 측정 방정식 체계를 가지고 우리는 그 뭡니까? 우도비 함수, 우도 함수를 신선자 카만 필터 상대 공간 모임 같은 경우는 카만 필터와 그 다음에 우도비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관측 불가능한 변수였던 XT, 우리가 추출하고 있는 킹기 지수가 XT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료와 추정 결과를 보게 되면은 자료는 지금 우리는 일별 기간 프리미엄, 그 다음에 이 기간 프리미엄 10년 국고채 수익률하고 91일 시대 수익률 차이로서 정의될 수 있고 월별 산업 생산 지수, 그 다음에 월별 취업자 수, 분기별 GDP를 연습니다. 데이터 기간은 2002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이거는 지금 2022년 12월 30일, 이게 2022년한테 빠져있네요. 그 다음에 기초 통계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수가 베타1부터 지금 이렇게 그 다음 결혼하는들의 분산까지 되어 있습니다. 모수값이 추정된 결과입니다. 그 다음 추정 결과는 이제 치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그죠? 이게 올라가지 말고 우리가 뭡니까?
로고 차분한 형태로서 등장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걸로 나타나는 게 지금 일종의 성장률, 추정된 지수의 성장률이라고 직전기 대비 성장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우리는 추정된 경기 지수로서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이게 레벨 수준의 지금 경기 지수 우상향하는 그러면서 어떤 추세선을 기초로 중심을 해가지고 등락을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일단은 성장률 차원에서 지금 해보면은 2008년도하고 2002년도 그리고 그다음에 2000 팬데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그죠 이게 지수 값이 그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우리가 추정한 이 결과치가 어느 정도 신뢰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게 이제 우리가 해보았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의 결론은 이 논문은 지금 물론 선행 연구를 원용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실시간 경기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난 결과들이 어느 노리그로스하게 나타났고 그래서 기업이나 정책 당국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분기별 GDP를 어떤 경기 지수 상승에 산정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다른 산업에서도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해서 또는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어떤 경기 지수를 산정할 때 뭡니까 분기별 GDP도 월별 자료뿐만이 아니라 분기별 GDP도 같이 고려해가지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초 연구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